우리 노랑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천생연분은 어떤 사람일지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읽어볼게요. 그럼 카드를 열어볼게요.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 천생연분은 어떤 사람일까? 카드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 상대방 분은 굉장히 보호하는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 거북이 카드와 파도 카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좀 보호하고 지켜주는 에너지가 있어요. 보호자 같은 그런 넓은 품을 가진 사람이고, 특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내가 가진 것을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내가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나보다 어리거나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돌봐주는 것이 이 사람의 특징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유쾌한 보호자, 유쾌한 엄마 아빠 같은 느낌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의 직업이 교사나 선생님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 또는 대학교 교수님, 이런 느낌이 좀 있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재밌고 유쾌한 방식으로 지도를 할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선생님들 있죠.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선생님 같은 느낌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어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람을 선생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기 때문이거든요.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 안에서 굉장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꾸준히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기반을 마련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상대방 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자기 분야 안에서 자신의 입지가 확고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언급했듯이 이 사람은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되게 좋대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가진 것도 많은데 그것보다 더 많이 주는 사람, 이렇게 보고 있대요. 굉장히 관대하고 헌신적인 보호자, 이런 이미지가 강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두 가지 면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여기 거북이 카드가 나온 데에 이어서 퀵원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거북이는 굉장히 느리고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동물인데, 그것과 동시에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성격이 급한 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두 카드가 이 사람을 설명하는 카드로 같이 나온 것을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입체적인 사람이고, 어떤 행동을 하기 앞서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지만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거침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밀고
밀고 나가는 그런 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느긋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성격이 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반전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알아갈수록 좀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여기 갬블러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모험하거나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어떤 게임을 하거나 번지점프나 스카이다이빙 같은 좀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죠. 그런 것을 즐기는 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신선한 시도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관습에 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얼핏 보면 좀 꼰대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약간 권위가 있어 보이고 보호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약간 꼰대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과 친해지다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열려있고 개방적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꽉 막혀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정반대로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알아갈수록 더욱더 매력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이 사람의 외모를 좀 설명을 드리면 외적으로 막 화려하게 튀거나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좀 무난하게 훈훈하게 생긴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어디 한 군데가 좀 마음에 걸리는 그런 부분이 없는,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균형이 잘 잡힌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고, 키가 어느 정도 될지를 추측해 보면 엄청나게 크지도 않고 엄청나게 작지도 않은 보통의 키, 보통의 체격 이렇게 느껴지네요. 좀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되게 신뢰할 만한 그런 균형 잡힌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에게 호감을 느낄 만한 그런 좀 모난데 없는 그런 외모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직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이나 교사,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는 머리 쓰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개발자라든지 어떤 조직 안에서 전략이나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혼자서 일을 하기보다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가능성이 더 커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살펴보면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의 관계에는 그 어떤 방해물도 없다라고 나왔거든요. 이 옵티미즘 카드와 와일드 카드라는 카드가 나왔죠. 이 사람과의 관계에는 햇살이 들이우는 것처럼 맑은 날이 지속될 거고, 또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의 이상형을 좀 깨부수는 그런 사람이래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나는 이런 사람과 연애하고 싶다 이런 이상형이 있다면 그 이상형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좋대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좀 여러분의 이상형을 깨부수는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궁합이 되게 좋거든요. 두 분이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이어서 궁합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여요. 이 타로 카드들을 봐도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은 만나는 순간부터 연인으로 발전하기까지 순탄하게 관계가 흘러간다 이렇게 나왔고, 특히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보다 연상일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만약에 이 상대방이 여러분과 동갑이거나 여러분보다 나이가 적다면 정신 연령이 좀 여러분보다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숙하게 좀 어른처럼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여러분은 이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연애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은 그 어떤 방해물도 없이 순탄하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될 거고, 연인이 된 다음에도 두 분 사이에 크고 작은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큰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성격도 굉장히 잘 맞고, 이 상대방 분의 성격이 굉장히 다정하고 부드럽고 관용적이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이 조금 예민하고 까탈스럽게 굴더라도 이 상대방 분은 그런 것을 전혀 단점으로 여기지 않고 피곤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두 분은 무탈하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두 분 사이가 굉장히 원만하게 흘러갈 거라고 나왔지만, 그래도 혹여나 두 분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면 좋을지, 이 사람과 만나기 전에 현재 여러분에게 좀 필요한 조언은 없을지 조언 카드를 좀 추가적으로 뽑아 볼게요. 첫
번째 카드로 Altered View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어쩌면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상형과 좀 맞지 않는다라고 느끼면서 마음을 좀 닫을 수가 있대요. 특히나 이 사람은 외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외모와 살짝 다른 결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여러분이 연애를 할 때 필수적으로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이 사람에게 없어서 크게 관심을 못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된대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매력이기 때문에 그 매력을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조금 다른 시선에서 사람을 봐야지만 보이는 매력이래요. 이 사람을 만나면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속단하지 말고 내 이상형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다른 시선에서 이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있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나보지 않은 그런 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가슴을 열고 열린 태도로 이 사람을 대하면 훨씬 더 빠르게 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트러스트 이슈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어쩌면 여러분이 사람을 좀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거든요. 타인에 대해서 크게 기대도 없고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이실 수가 있어요. 과거에 연애를 하면서 좀 안 좋은 경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친구 관계 안에서 좀 상처를 받았다거나 여러분만의 어떤 이슈가 있어서 사람을 좀 잘 믿지 못하고 인간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그런 상태이실 수가 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대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시면 좋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다시 인간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현재 그런 문제를 겪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가슴을 열어보시면 인간관계적으로 여러분이 받은 상처도 치유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굉장히 좋은 연애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hinking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 역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더 진지하게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이 사람은 나랑 사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사람한테 연애 감정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속단하지 마시고 이 사람을 조금 더 알아가려고 하시면 좋대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과 조금 다른 유형의 사람이라고 해도 마음을 열고 이 사람과 좀 더 깊게 알아가려고 하시면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과 아직 만나지 않은 경우에 언제쯤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시기 카드도 뽑아볼게요.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시기로 대한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은 이 사람과 겨울이 끝나갈 때쯤, 또 한 해가 끝나갈 때쯤에 만날 수 있대요. 아직 이런 사람이 여러분 삶에 등장하지 않았다면 올 한 해가 끝날 때쯤, 다가오는 겨울이 끝날 때쯤에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이 상대방 분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을 좀 뽑아볼게요. 시옷, 지읒, 리을, 이렇게 여러분의 천생연분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으로 시옷, 지읒, 리을이 나왔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 천생연분 상대를 알아보시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노랑사랑이 분들의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월별 운세를 포함한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투명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천생연분은 어떤 사람일까? 그 상대방 분에 대해서 타로 카드로 읽어볼게요. 그러면 카드를 열어볼게요.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의 천생연분 상대는 이미 만났다가 헤어졌던 사람, 또는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과 만나게 되면 좀 여러 번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이미 헤어진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카드를 뽑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헤어진 전 애인이 여러분의 천생연분의 상대일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 사람과 만난 다음에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대요. 여러분과 이 사람이 좀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딪히면서 서로 상처를 내고 또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자체가 두 분의 연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상대방 분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 평소에는 굉장히 과묵하고 관용적이고 품어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한테 중요한 문제, 자기 일에 관련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상황적으로 자기가 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집중하는, 몰입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머리를 되게 잘 쓰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머리가 되게 좋고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또 몰입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기질도 가지고 있고 일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대요. 그리고 이런 성격이 여러분과의 관계에도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 사람이 나서서 자신의 문제처럼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자기 가족이나 친한 친구나 애인의 힘든 상황을 자기가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래요. 되게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이 고래 카드도 그렇고 퀸 카드도 그렇고 자신의 상황이 아닌 상황에 자신을 이입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위치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과 이 사람이 좀 구분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고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소중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추측을 해보면 일단은 머리를 쓰고 좀 공부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에 공부와 관련한 일을 할 가능성이 좀 커요. 그리고 특히 법학이나 정치학 같은 것을 전공했을 가능성도 크거든요. 법학, 정치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등등 이런 인문학적인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공무원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만약에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좀 고위직에 있을 가능성도 커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머리도 좋은데 야망도 좀 크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그 분야 안에서 좀 높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리고 여기 웹 위버라는 카드도 나와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에너지도 있거든요. 창작을 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 창작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것을 설치하거나 전시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영화 산업에 종사한다고 하면 영화 감독으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성향에 더 잘 맞는 일은 영화를 제작하고 기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출판사에서 일을 한다면 책을 직접 쓸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쓴 책을 편집하고 출판하는 그런 일이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뭔가 출판사 대표, 영화사 대표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어쨌든 자신이 좀 책임지고 뭔가를 실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자신만의 사업을 하는 것이 좀 더 잘 어울리거든요. 어떤 조직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기획하고 사업을 벌이는 그런 에너지가 더 강하네요. 좀 사업가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요. 자신의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 같은 느낌? 그리고 이 사람의 외모를 좀 추측을 해보면 키가 좀 크고 덩치가 좀 클 수가 있어요. 살집이 있지 않더라도 골격 자체가 좀 큰 느낌이 있거든요. 고래 카드도 그렇고 퀸 카드도 그렇고 왜소한 느낌보다는 신장도 크고 어깨도 넓고 다리도 길고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얼굴은 되게 날카롭게 생겼대요. 부드러운 인상이라기보다는 좀 날카롭고 예리한 그런 인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런 눈빛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의 외모를 봤을 때 좀 차가워 보일 수가 있어요. 온미남, 온미녀 같은 느낌보다는 냉미남, 냉미녀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고 다니는 옷이 좀 검정색이나 흰색 이런 무채색 계열일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좀 무채색의 단정한 옷을 입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이고 안경을 쓰고 다닐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어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관계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이 사람과의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를 상대방과의 관계 안에서 치유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둘이 잘 지내다가 어떤 문제로 싸우고 잠시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않다가 또 상대방이 너무 그리워져서 다시 만났다가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될 수 있고, 그렇게 계속 싸웠다 화해했다 싸웠다 화해했다 하는 것이 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두 분이 그런 식으로 점점 더 끈끈해지는 관계라고 하거든요. 여기 힐링 카드가 나온 것처럼 두 분은 한번 싸우고 화해할 때마다 점점 더 깊은 사이로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어릴 때 많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둘이 더 가까워지고 돈독한 사이로 발전하기도 하잖아요. 평생 다시는 안 본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싸움을 반복하면서 어떤 문제로 상대방이 나에게 화가 나고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지를 하나씩 배우면서 사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둘이 맞지 않던 부분이 점점 맞아가는 그런 관계.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가 좀 그런 관계로 보여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계속해서 부딪혀가면서 점점 더 맞춰나가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보여서 두 분은 좀 오랫동안 연애를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이가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만나면서 점점 상대방을 완전히 파악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더는 싸울 것이 남지 않는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상대방과 관계가 좀 어긋나거나 다툼이 발생할 때 너무 심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싸움이 발생을 하더라도 큰 문제로 번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이네요. 그러면 조언 카드를 더 뽑아서 여러분과 이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 천생연분 상대와의 관계에서 알아두면 좋을 조언을 좀 얻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로 Grass is greener라는 카드가 나왔죠. 너무 성급하게 상대방을 속단하거나 여러분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둘러보게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사람과 관계가 좀 나빠졌을 때, 다투거나 좀 갈등이 있을 때 이 사람 말고 차라리 저 사람을 만나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랑 더 잘 맞을 것 같아. 얘랑 계속 만나면 계속 스트레스만 받고 계속 싸우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의 천생연분 상대라고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다른 사람이 실제로 여러분과 잘 맞는 상대일지는 알 수 없는 거래요. 여러분의 연인이 아닌 상태에서 누군가를 본다면 그 사람의 장점만 보이기 마련이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받게 될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영향은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래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고 천생연분 상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설령 더 좋아 보이고 저런 사람을 만나는 게 나한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딜 브레이커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이 자꾸 다투고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면 그걸 그대로 넘기거나 아니면 언급조차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시지 마시고 정확히 어떤 게 문제인지,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된대요. 특히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좀 부드럽게 다 전달을 하셔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때 나는 이런 감정을 느낀다라고 상대방의 그 공격성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대요. 뭔가 잘 싸우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고 이 상대방도 그렇고 두 분 다 좀 성격이 날카롭고 예리한 구석이 있고 상대방의 잘못을 그냥 봐주거나 좋게 좋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부딪힐 수 있는 건데, 그럴 때 내 주장을 확고하게 하면서
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주장도 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중간에서 타협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추셔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여러분의 주장만 하지도 않고 또 너무 상대방의 주장만 들어주지도 않고 중간에서 내 이야기도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좀 협상의 자세를 가지면 이 갈등이 더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특성과 상대방의 특성을 서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는 태도가 갈등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대요. 여러분의 성격을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특성을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갈등이 빠르게 해소가 되고 또 상대방의 행동이 바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해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쟤는 저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서로 받아들여주면 싸울 일이 확 줄어들 거래요. 서로의 성격과 특성을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관대한 태도를 가지면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굉장히 원만하게 합의하고 화해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뭔가 여러분은 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갈등을 해결하고 타인과 화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어서 이 상대방 분을 아직 만나지 않은 경우에 언제쯤 이 사람과 만날 수 있을지 시기 카드를 뽑아볼게요. 시기 카드로 처석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이 사람과 가을이 시작될 때 초가을에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천생연분 상대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을 좀 뽑아볼게요. 첫 번째 자음으로 시옷이 나왔어요. 두 번째 미음, 세 번째 니은이 나왔네요. 이렇게 여러분의 천생연분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으로 시옷, 미음, 니은이 나왔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이 상대방 분을 알아보시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투명사랑이 분들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월별 운세를 포함한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분홍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천생연분은 어떤 사람인지 카드를 통해서 읽어볼게요. 그럼 카드를 펼쳐볼게요.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 천생연분인 이 상대방 분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아주 실용적인 사람이다 라고 나왔어요. 여기 버팔로 카드가 나왔고 또 가이드 카드, 워리어 카드가 나왔죠.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고양되어 있고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공중에 붕붕 떠 있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을 굉장히 잘 해내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높은 확률로 예술가일 가능성이 커요. 여기 예술가 카드가 나왔고 또 스토리텔러라는 카드도 나왔죠. 작품을 창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책을 쓸 수도 있고 시를 쓸 수도 있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작하고 자신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들을 볼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과정 자체가 영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작업이죠.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들을 캔버스 위에 옮긴다든지 내 머릿속에 있는 악상을 악보 위에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좀 사람들 앞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대요. 여기 가시퍼라는 카드도 나왔는데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연예인이라든지 연예인까지는 아니지만 사람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작품을 알고 이 사람의 사생활에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요. 지금 떠오르는 것은 웹툰 작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웹툰 작가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연예인처럼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의 작품을 보고 팬이 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좀 연예인처럼 떠받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웹툰 작가라든지 아니면 소설 작가라든지 시인이라든지 작곡가라든지 이런 직업들이 좀 떠오르고, 그리고 여기 버팔로 카드와 전사 카드가 같이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이 말을 세게 하거나 약간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특히 자신의 신념에 관해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공격성을 좀 드러내기도 한대요. 이 사람이 믿는 게 있는데 누군가가 그 신념을 건드리고 비하하고 폄하한다면 이 사람은 참지 않고 그것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물러서지 않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싸워야 할 때는 얼마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렇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공격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신의 이런 강한 성격을 일적으로 좀 많이 풀어내는 그런 사람이라서 평소에는 좀 온화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신념을 공격했을 때, 자신의 중심을 흔들려고 할 때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외모를 좀 추측해보면 좀 전형적으로 예술가처럼 생겼을 것 같거든요. 약간은 예민해 보이기도 하고 또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을 것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고 되게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외모가 엄청나게 뛰어나고 연예인처럼 잘생기고 예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풍기는 이미지나 아우라가 굉장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한번 보면 좀 잊을 수 없는 어떤 인상이 각인이 된대요.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머리색이 좀 밝은 색으로 염색하고 있을 가능성도 커요. 원래 좀 머리색이 밝은 색인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자주 탈색을 하고 염색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고 다니는 옷이나 하고 다니는 스타일링이 굉장히 좀 독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잘 입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고 보통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패턴이 들어간 옷을 입고 좀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심상치 않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딱 보기에도 저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상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관계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과 이 사람은 좀 부딪히는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도 성격이 좀 강한 편인데 이 사람도 성격이 만만치 않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잘 맞을 때는 되게 잘 맞는데 한번 부딪히기 시작하면 서로 양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싸움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대요. 여기 소통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두 분이 말을 세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뭐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돌려서 좀 부드럽게 표현하기보다는 직설적으로 난 너의 이런 부분이 정말 싫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셔서 그런 게 평소에는 되게 다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딱 드러나기 때문에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둘 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그렇게 말 한마디를 좀 잘못하면 싸움이 더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서로 말조심을 하도록 여러분이 먼저 이끌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이 나이대가 비슷하더라도 여러분이 상대방보다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게 좋대요. 그리고 특히 장난식으로라도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대요. 좀 두 분이 싸우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이럴 거면 그냥 헤어지자 이런 말을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말이, 그 헤어지자는 말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쉽게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서로를 좀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이럴 거면 그냥 얘랑 헤어져야겠다라는 마음을 빠르게 먹으시면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쉽게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하고 두 분이 다툴 때 다툴 만한 상황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 발 물러서서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시면 갈등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분은 진솔한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된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 분이 말이 좀 잘 통하는 면이 있어요. 취향도 좀 비슷한 편이고 가치관이나 신념이 좀 잘 맞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시면 관계가 되게 좋아질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신념이나 믿음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많이 이야기해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면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맞춰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은 대화와 소통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관계를 맺으시면 큰 문제 없이 굉장히 열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이어서 조언 카드를 좀 뽑아서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의 관계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좀 얻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로 원데이트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더 크게 보일 수가 있대요. 특히 초반에 나랑 좀 잘 맞지 않는 사람 같다. 또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것들이 눈에 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성급하게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설령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딱 한 번만 더 만나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대방 분과 여러분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약간 쌍둥이 불꽃 같은 그런 관계여서 대화를 많이 하고 자신에 대해서 더 알려줄수록 애정이 커지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좀 안 되겠다 싶을 때에 한 번만 더 만나보고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한마디라도 더 소통을 해보고 이러면 상대방의 진가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미 이 사람이 여러분 삶에 있는 경우에는 벌써 여러분이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선을 긋지 말고 딱 한 번만 더 만나보래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서로를 고치려고 하지 마라 라는 조언이 나왔어요. 여러분이랑 상대방이 좀 많이 싸우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의 방식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강요하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서로를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고 상대방의 삶의 방식에 맞춰주려고 해도 안 된대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나와 상대방이 완벽하게 똑같지 않다고 해도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대요. 서로를 고치려고 하고 어떤 부분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사랑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관계가 원만하게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스트리스트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여러분 자신을 지켜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 카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라 라는 조언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카드는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상대방에게 맞춰주지 말래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존재하고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존재하면서 두 분이 같이 공존을 하셔야지 그게 좋은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상대방 분에게 맞춰주지도 말고 이 상대방을 여러분에게 맞추려고 하지도 말고 여러분답게 살면서 또 상대방이 상대방답게 살도록 그대로 놔두면서 관계를 맺으셔야지 두 분 다 만족하면서 연애를 할 수 있대요. 나 자신을 지켜가면서 연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대화와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상대방 분과의 관계는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상대방 분을 아직 만나지 않은 경우에 언제쯤 이 사람과 만날 수 있을지 시기를 좀 뽑아볼게요. 대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상대방 분과 아직 만나지 않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거든요. 한 해가 끝나가고 겨울이 끝나갈 때쯤에 이 사람과 만날 가능성이 크대요. 추위가 다 지나가고 이제 따뜻해지기 직전에 이 사람과 만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천생연분인 이 상대방 분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을 좀 뽑아볼게요. 비음, 티읕, 피읕.
여러분의 천생연분 상대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은 미음, 티읕, 피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이 상대방 분을 알아보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분홍사랑이 분들의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월별 운세를 포함한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연두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천생연분 상대는 어떤 사람인지 카드를 이용해서 읽어볼게요. 그럼 카드를 펼쳐볼게요.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의 천생연분인 이 상대방 분은 굉장히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 빌런 카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의 성격이 되게 강하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한 일중독자라고 해요. 여기 워커홀릭 카드가 나왔죠. 자신의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일적으로 좀 이뤄내고 싶은 게 많은 굉장히 야망이 크고 그릇이 큰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분야 안에서 1인자가 되어야지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래요. 굉장히 욕심도 많고 능력도 많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잘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학창시절에. 지금 학생인 경우라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참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뭔가 자신의 선을 넘는 경우에 상대방이 선을 넘었다라고 느끼는 경우에 가차없이 그걸 지적하고 그 사람을 쳐낼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래요. 거절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옳다 그르다라는 자신만의 틀이 되게 확고한 사람이에요. 점성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염소 자리의 특성이 좀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꼰대 같은 기질도 있어요. 자신의 그 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틀 밖으로 벗어나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고 그리고 뭔가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책을 되게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책 읽는 것이 자신의 취미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박사학위까지 받은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개구리 카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내향적인 특성이 강하거든요. 뭔가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 것도 잘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과 교류를 길게 했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래요. 혼자서 충전하고 힐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레스큐어 카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진 데다가 자신의 주장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되게 마음이 따뜻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약하거나 갖지 못한, 배우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큰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도움을 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자신의 돈이나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잘 모를 때 좀 멀리서 지켜볼 때는 너무 냉정하고 사람들을 좀 싫어하는 사람 같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 막상 이 사람과 가까워지다 보면 이 사람이 되게 다정하고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베풀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대요. 의외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사람과 친해지기 전까지는 되게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처럼 보이는데 막상 가까워지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면서 매력을 발견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의 외적인 특성을 좀 추측해보면 냉미남, 냉미녀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고 되게 차가워 보이고 날카로워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뭐 염색을 하거나 탈색을 하는 경우보다는 타고난 자신의 머리색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입고 다니는 옷도 좀 단정한 스타일, 무채색 계열의 색을 좀 선호하고 굳이 색깔이 있는 옷을 입는다면 연두색이나 초록색, 약간 녹색 계열의 옷을 입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색이 녹색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직업적으로 뭔가 뚜렷하게 보이는 건 없는데 그 이유가 이 사람의 기본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일을 맡더라도 평균 이상은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라서 어떤 일이라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뭔가 특정한 직업을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나마 특징적인 것은 사람들을 이끄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커리어를 직접 만들어 나가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해서 개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프리랜서 이런 쪽일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네요. 근데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그 회사 안에서 되게 인정받는 직원일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어떤 일을 맡겨도 다 잘하는 사람이라서 혼자 사업을 해도 굉장히 잘할 거고 조직 안에 들어가 있어도 그 조직 안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요. 어떤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다 잘하고 맡기는 대로 다 잘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기대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내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이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이 사람과 여러분은 소울메이트다라고 여기 소울메이트 카드가 나왔거든요. 두 분은 확실히 천생연분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두 분은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여기 텐 오브 링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같이 가정을 이루고 같은 집에 사는 그런 카드거든요. 두 분이 연애를 하다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기 쉽고 특히 상대방의 그 상처를 좀 보듬어주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상대방 분 역시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서로 치유하는 관계가 될 거래요. 그래서 나의 어떤 약한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이 사람에게는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관계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드라마 카드가 나와서 두 분이 서로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게 될 수가 있대요. 특히 초반에 상대방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진짜 모습을 감추고 좋은 면만 보이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그렇고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그렇고 그리고 또 반대로 서로 상대방에게서 보고 싶은 면만 보게 되는 그런 경향도 초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관계를 잘 끌고 나가는 열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상대방에게 이 가면을 쓰지 않고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상대방을 볼 때도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봐주는 그런 태도가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또 여기 가십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과 이 사람이 좀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대요. 특히 이 사람과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러분이 이 사람의 이미지 때문에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선입견 때문에 관계가 좀 느리게 진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선입견을 주입할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가 저 사람은 좀 안 좋은 사람 같아. 저 사람 좀 못된 사람 같아. 나쁜 사람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주변 인물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여러분 내면에 있는 목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저 사람은 별로 질이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가까이 하면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성격이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단편적인 모습들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나도 모르게 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대요.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의 험담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람의 모습을 꿰뚫어보는 눈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주장을 잘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잘 모를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될 수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은 똑부러지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인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눈을 키우신다면 이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조언 카드를 뽑으면서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의 관계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좀 얻어볼게요. 첫
첫 번째 카드로 밍글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과 이 사람은 어떤 모임이나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만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이거든요. 여러 명이 단체로 어울리는 자리에서 이 사람과 우연히 만나게 된다든지 아니면 관계가 진전된다든지 이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을 만나고 싶다면 어떤 모임 자리 같은 곳에 나가보시면 좋대요.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은 상태에서 이 사람과 만날 가능성이 크고 또 누군가가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떤 자리를 통해서 어떤 모임을 통해서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백투게더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사람과 이미 만났다가 헤어진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사귀었다가 헤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이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대요. 재회하고 재결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이 이미 헤어진 연인이라면 이 사람과 다시 만나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의 천생연분이니까. 그리고 아직 이 사람과 만나지 않은 경우라면 이 사람과 만나면서 연애를 하면서 좀 다투고 헤어질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만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두 분은 헤어지더라도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래요. 두 분은 소울메이트 관계이자 운명의 끈으로 엮여있는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잠시 이별을 하더라도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두 분이 굉장히 잘 맞고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거든요. 두 분의 앞날에는 이렇게 쨍하고 해가 떠 있대요. 온 우주가 두 분의 관계를 축복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 의문을 갖지 말고 이 상대방 분과 행복하게 함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분은 너무 진지하게 이 관계를 받아들인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재밌고 즐겁게 연애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두 분이 어떤 활동을 같이 할 때 좀 재밌는 활동을 하시고 근심 걱정을 잊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게 좋대요. 이 상대방 분이 굉장히 일에 집중하고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좀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쌓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만날 때까지 너무 진지하고 심각한 활동들을 하고 심각한 대화를 하고 이러면 이 사람에게 쌓여있는 스트레스가 제대로 방출이 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쌓여있는 스트레스 때문에 두 분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는 좀 즐겁고 신나고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데이트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상대방 분과 아직 만나지 않은 경우에 언제쯤 이 사람과 만날 수 있을지 시기를 좀 뽑아볼게요. 대설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과 이 사람은 겨울쯤에 만날 수 있다라고 해요. 눈이 좀 많이 내리는 날에 만날 가능성이 크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겨울에 눈이 펑펑 내리는 날, 눈이 많이 쌓여 있는 날에 이 사람과 만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천생연분인 이 상대방 분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을 좀 뽑아볼게요. 니은, 디귿, 피읍 이렇게 여러분의 천생연분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으로 니은, 디귿, 티읕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상대방 분을 알아보시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연두사랑이 분들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월별 운세를 포함한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